오늘 촬영 많이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영상은 잠깐 보시겠지만 보시겠지만 지금 영상 촬영만 한 2시간 차고 있습니다. 이게 이 카메라맨의 실수로 계속 지금 카메라가 에러가 나가지고 못했대요. 오늘 저는 그 에버피싱의 뉴베서입니다. 여기는 네, 바로습니다. 선생님 뭐 연간 어떤 저희 그 계획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놀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. 카약 타고 1년 내에 노는 방법. 네네네. 옛날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네. 진짜 고기만 지금 카약 타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. 카약 타는 목적이 우리 해군 대부분 95% 이상은 고기를 잡기 위한 겁니다. 그렇죠. 피싱 카약이니까. 그렇죠. 네. 고기 잡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안 잡았기 때문에 좀 더 큰 거 잡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뭐 적당히 큰 거 잡고 뭐 잡고 싶으면 잡고 먹을 먹고 잡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기 잡는 것도 재밌지만은 카약 타고 노는 걸 즐기기 시작합니다. 즐기다가 그 다음 단계 뭔가 하면 같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카약 타고 즐기는 게 좋아지는 단계가 와요. 그때 되면은 자 예를 들면은 보트를 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고기 안 잡히면 보트 안 탑니다. 네, 그렇죠. 보트 타고 놀기 좀 힘들어요. 그렇죠. 카약 타게 나실 때면은 고기 안 잡혀도 카약 타는 자체를 즐깁니다. 자, 며칠 전에 설날 때 송도 비 오는데 카약 타는 거 봤죠, 그죠? 8명이 모여 노는 거예요. 자, 혼자 하면 그 미친 또라이짓 되는 거예요. 같이 하면 멋있습니다, 그거. 혼자 미친 내들 같이 하면 멋있어. 또 같이 해라. 네. 그 카약을 갖다 1년 내에 타는 만큼은 낚시만 하지 말고 다양하게 즐기면 됩니다. 자, 여름에는 물놀이도 하고. 제 영상 있어요. 한번 찾아보세요. 울트라 가지고 저희 조카들하고 저희 딸 태워서 4명씩 타서 노는 거 아주 재밌어요. 지금 시기에 딱 좋은 거는 네. 카약 가지고 패들링 연습하는 거. 네. 그래서 투어 간다든지 그 다음에 캠핑 간다든지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거는 50km 피싱 카약으로 아무도 안 해본 50km를 한번 하루에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자기 거리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 패들링 교육은 가장 쉬운 거예요. 누구한테 책을 보고 하는 게 항상 모든 걸 사람은 글로 책으로 배우려는데 몸으로 부딪히는 게 제일 없습니다. 제가 처음에 어떤 가이드 줍니다. 이렇게 해봐라는데 하면 안 돼요. 그 다음 나중에 타고 집에 갈 때 철수할 때는 자세 나옵니다. 안 쉬고 5km 가봐라. 그럼 스스로 자세 나온다. 왜? 어설프게 힘드니까 힘 안 드는 자세로 저절로 찾아갑니다. 근데 그걸 조금만 누가 알려주면 쉽게 적응하게 되고 5km 한번 딱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5km 이내는 뭐 껌이 됩니다. 뭐 주로 거슬러 다니는 것도 힘 안 들고 부담 없이 지금 계절에 하기 좋습니다. 패들링 지금 말씀하신 게 낚시를 안 하는 시기에도 패들링 교육을 할 수 있다. 패들링 오히려 할수 있다. 저희 거죠. 그렇죠. 저희 한강에서 패들링 교육한 영상도 한번 찾아보세요. 저희가 처음 입문하시는 분 패들링하는 교육이 있고요. 패들링 설명 하우스님께서 패들링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또 네. 바다 고기 잡힐 때는 뭐 교육해도 사람들 안 보입니다. 고기 잡는 데 정신 팔려가지고 고기 안 잡힐 때 잘 되는 거예요. 이게 잘 보이고 같이 놀기 교육도 잘 되는데 이 시기에 가장 좋다는 겁니다. 그리고 고기에 나오기 시작한 게 본격적인 거는 5월달부터 나오는데 5월달 이전에도 고기 잡으려면 이제 다른 방법 없는 거죠. 지역을 남도로 간다든지 동해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고기 안 잡힐 때 할 수 있는 거 해루질 한다든지 작년에는 카약 타고 꽃게를 잡아봤어요. 기대 안 하고 잡았는데 의외로 하나의 장르로도 할 수 있을 만큼 작년에 한 30마리 한 번 가면 30마리씩 잡았는데 놓친 게 한 60마리 돼요. 잡은 거 30마리인데 채비를 올해 또 구성해가지고 새로 보완했는데 한 50마리 잡을 수 있었고 그다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낚시하러 갔다가 우연히 잡힌 해삼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. 한 번 출조한데 한 10명 가지고 해삼이 5마리 나왔어. 해삼을 어떻게 해삼이 먹어서 해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네. 지구에다 캐스팅 하다 보니까 거기 우연히 걸리는 게 5마리란 말은 풀치기가 됐던 그렇죠. 네. 밑에 해삼 안 타는 겁니다. 태안 쪽에 해녀들은 해삼 잡는 게 주업입니다.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걸 낚시를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. 해루질도 해보고 이상한 새로운 낚시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3월 넘어가면서 배서 잡히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4월달 배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4월 중순쯤 되면 쭈꾸미 낚시 가을에만 잡히는 게 아닙니다. 그 4월달에도
알배기 쭈꾸미 나오니까 물론 말이 좀 적지만은 사이즈 큽니다. 작년에 한 해본마루는 오줌마 해가지고 한 30마리 나왔어요. 30마리 나오고 5회는 우리 잡으러 간다고 5회는 안 했는데 하루 종일 하면 50마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일단 구피가 있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. 그리고 5월달부터 고기 잡으러 다니면 되고 10월 때까지 그 다음에 낚시를 하다 보면 고기 안 잡히는 시기 있어요. 7월 말하고 8월 초 수온이 가장 올라올 때 그때는 뭐 바다나 민물 안 잡힙니다. 그때 하기 좋은 게 뭐 하냐면 물놀이? 그렇죠. 회원들하고 물놀이 가가지고 카약 가지고 노는 거죠. 자, 그때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카약 올림픽, 좋죠. 카약을 릴레이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네네. 레스큐도 하고 카약 두고뛰기. 그렇죠. 그 다음에 패들 가지고 수영도 해보고 네, 패들 수영 꼭 배워야 되죠. 패들 없이도 손으로 져가지고 네. 달리기도 해보고 네. 그 다음에 뭐 제자리 그 다음에 긴 카약 뭐 유리한 게 아니고 짧은 카약도 유리한 제자리 회전 몇 바퀴 하고 그렇죠. 뭐 서서 타는 거라든지 그런 놀이 하면서 자기 카약에 익숙해지면서 하는 게 한여름 때 그때 좋을 거고요. 그다음 고기 제일 잘 잡힐 때는 아무래도 가을이죠. 6월달하고 9월, 10월이 최고의 피크의 계절입니다. 그때는 뭐 빈바늘도 물어줍니다. 빈바늘님을 문다고요? 오케이. 그럼 빈바늘님. 빈바늘님은 대리를 좀 바꿔야 맞아요. 됩니다. 네. 그러면 고기 잘 잡힐 겁니다. 저도 작년 여름에 이제 아이들 안고 카약으로 물놀이를 해봤고 하간포에서 그리고 또 울트라 가지고 이제 놀기 한 영상이 있습니다. 한번 찾아보시면은 울트라에 가서 뭐 걸어도 가보고 뒤에 그 카고 징칸에도 한번 타보고 다시 또 배 선수에 올라가서 타보고 그때 되게 카약에 대해서 많이 느꼈거든요. 제 카약에 대해서 내 카약이 이 정도까지도 버티는구나. 내가 옆으로 기울여도 이 정도까지 버티는구나. 그러니까 기울여 보니까 겁을 덜 먹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그전에는 조금만 기울여도 정말 뒤집힐 것 같았는데 이번에 그 물놀이 하면서 모서리를 앉아서 카약을 거의 세워봤는데도 안 뒤집히더라고요. 카약은 이제 특성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카약이든지 자기가 타는 카약 특성을 파악하는 거고 자기 카약 특성에 맞게끔 운영하면 가슴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탈 때 반드시 이게 아니고 자기 카약 특성을 먼저 파악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카약이 또 생각보다 안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물놀이를 해보셔야 카약 가지고 놀아보셔야 낚시 아니라 다 이제 놓고 놀아보셔야 이제 카약 특성을 본인이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. 어느 정도 기우는지 뭐 제자리 턴도 한번 해보시고 그죠? 카약이 이제 안전성이 왜 좋냐면은 낚시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. 카약 타고 딴짓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낚시용이기 때문에 낚시해도 전혀 문제 없는 게 낚시용 만들기 때문에 안전성이 좋습니다. 그리고 카약은 기울어지면 뒤집어질 것 같지만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복원력이 강해집니다. 그래서 어떻게처럼요? 이불로 기울여 보라고 합니다. 기울여 보면은 내 카약은 이 정도에서는 아무 문제 없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처음 카약 타는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고 그럽니다. 왜? 긴장을 해가지고 몸을 바닥에 씌우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익숙해지면 패들링 하더라도 슬렁슬렁 흔들어가면서 흔들리는 못 맡기면 힘이 안 주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. 근데 그 낚시 가서 이렇게 기울여 보시는 건 안 되고요. 그 전에 방법 있어요. 네. 어떻게 하냐면 기울일 때 그냥 기울이면 잘못하면 기울여서 파도 치면 자빠지겠죠. 패드를 쥐고 기울여 보는 겁니다. 기울이다가 만약에 넘어지려고 그러면 패들 블레이드를 물을 치면은 손가락 땅바닥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안 넘어갑니다. 패드를 쥐고 흔들어 보는 겁니다. 흔들어 보고 치면은 안 뒤집어집니다. 그래서 나가기 전에 런칭 해가지고 내만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. 이제 투어링 좋을 카약 겁니다. 에서는 브레이싱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. 그래서 넘어지면서 이쪽을 물을 밀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보는 거 연습을 하는데 사실 카약 타고 저도 이제 울트라를 타고 이제 물에서 빠져봤고 그 내용도 역시나 동영상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요. 넘어진 이유가 이제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과신을 하는 거예요. 과신하거나 방심을 하는 겁니다. 제가 카약을 얘기할 때 뭔가 하면 카약은 안 자빠지는 거 아닙니다. 넘어질 수 있다. 근데 잘 안 넘어진다는 겁니다. 자, 자전거 두발선에 보면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이에요. 카약도 빠질 수 있는 물건입니다. 근데 자전거 타면은 1년에 넘어지면 몇 번 넘어질까요? 한 두세 번? 한두 번? 근데 카약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만큼 카약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. 자, 카약이 안 넘어지는 방법이 이유 간단합니다. 자, 머리가 엉덩이는 안 들면 굉장히 안전성 좋습니다. 그냥 머리가 바깥에 가지고 내밀고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. 파도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그것만 주의하면 엉덩이는 붙이고 있고 그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이제 그 카약을 타는 사람은
카약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넘어질 수 있고 뒤집힐 수 있는 놀이기구고 뒤집힐 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뒤집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셀프 레스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셀프 레스큐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.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넘어질 걸 대비를 항상 해두셔야 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항상 위험에 대해서 100% 실험을 해보시고 그 낚시할 때는 한 80% 정도만.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뒤집어 보고 최대한 뒤집어 보려고 해보다가 그 어느 정도는 뒤집히더라. 그게 한 100이라고 됐다 그러면 그거보다 한 80, 70 내가 항상 80 정도의 마진에서 운용을 하면 절대로 안전하다는 거죠. 그래서 카약은 뭐 그렇게 잘 파도치면 뒤집어질 거지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한 90%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몇 년 동안 타다 한 번도 안 뒤집어진 사람들이고 뒤집은 사람 극히 일부입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출조 1년에 20번 가가지고 10년 가면은 200번이죠. 200번 가가지고 뒤집어질 확률은 한두 번입니다.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뒤집은 사람이 많습니다. 뭐 저도 옛날에 첫 출조 가지고 그 외에는 뭐 뒤집어진 적도 있고 딴 짓 안 하면 안 뒤집으니까 안전성 처음 타보신 공통 의견은 생각보다 안전성 좋다는 겁니다. 딴 짓만 안 하면 됩니다. 이제 마무리를 오늘 간단하게 갈 겁니다.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연중 언제든 카약 가지고 놀 수 있다. 카약은 어른들 장난감입니다. 네, 정말 언제든 놀 수 재밌는 있다. 장난감. 물론 피싱 카약이 피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투어링도 가능하다. 그쵸? 투어링 가능하고 충주 그때 얼마 지금 50km 가는데 왜 피싱 카약과 투어링 가능하냐면 우리가 투어링 카약 같이 다니면 못 따라다닙니다. 그 사람 같이 다니면 안 돼요. 그쵸. 우리끼리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페이스에 맞춰서 가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. 또 그렇죠.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훨씬 유리한 장점이 뭔가 있냐면 짐 그렇죠. 투어링 카약 같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짐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. 훨씬 크고 그다음에 랜딩하고 올라내리고 하는 것도 훨씬 편하고 카약에서 또 카약에서 저희 뭐 쉴 수 있죠. 네. 커피 마시고 커피도 뭐 다리 끓이고 펴서 움직이고 뭐 네. 허리 펴서 움직이고 뭐 가장 이런 중요한 거 겁니다. 투어링 카약은 투어링 카약 타는 사람들 제하고 같이 출조하고 같이 놀고 하면은 자 누가 더 카약을 많이 주행 많이 할까요? 정답은 피싱 카약 타는 사람들이 훨씬 주행을 많이 합니다. 투어링 카약 타는 사람들 여기서 이동하면 내려갔다 다른 거 하고 놉니다. 낚시하는 사람 나가면은 해질 때까지 안 낚시합니다. 내리죠. 안 내려요. 주행거리가 안 내리죠. 훨씬 많다는 네. 거예요. 자 그게 가능한 게 투어링 카약은 자세가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피싱 카약 타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? 바로 있다가 발 옆으로 물 내렸다가 옆으로 굴 앉았다가 이렇게 쪼글치 앉아 낚시하다가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고 다니는 거예요. 네. 자, 심지어 저는 카약에서 잘 잡니다. 저도 점점 점심 먹고 나면 한 30분 정도는 항상 자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그 안정성이 좋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단지 주행할 때의 그 힘이 조금 더 든다는 거지 그 법령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기는 피싱 카약이 가장 뭐 유리할 것 같습니다. 충주 전에 그 캠핑 투어 갔을 때는 몇 킬로 정도 이동하신 거죠? 그때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. 네. 12km 정도 이동했는데 네. 왕복 10km인가요? 아니 편도로 갔죠. 편도 12km. 네. 편도 12km인데 맞바람 맞고 갈 때 우리 이동 속도가 4.6, 4.5 정도 이동했고 바람 안 불 때는 한 5.6, 한 1km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. 그래도 속도로 이동해서 하니까 뭐 전혀 문제 없었고. 그 정도는 전혀 힘든 패들링이 아니에요. 만약에 5, 6km를 졌는데도 힘든 상태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좀 그렇죠. 있는 거죠. 패들링 보통 그 저희가 이동 속도가 일반적 계산도 5km 정도 계산하면 무난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바다에서는 충분히 마진 가지고 갈 때는 4km 정도 계산합니다. 그다음 바다는 여유가 있으니까요. 주행하기가 민물보다 훨씬 편합니다. 저로 물때 맞춰 다니면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오히려 민물이 더 어렵고 그 3월 1일 날 하는 카야톤이 그런 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. 안 쉬고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21km를 갔습니다. 저희 80몇 명 왔을 때 저희 회원이 한 20명 참석했었고 완주한 사람이 피싱 카약이 10대가 완주했어요. 제가 일부러 하라고 그랬어요. 왜? 이런 기회 아니면 쥐가 낚시 안 하고 누가 그 20km 넘는 거리를 갖다가 안 탄다는 거죠. 이번 기회에 힘들다고 해봐라고 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걸 타고 나면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그 낚시가 안 되는 시기에 이 카약을 놀이기구로서 아니면 정말 이 스포츠로서 좀 즐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스포츠로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꼭 낚시를 안 가도 사실 낚시 시즌이 돼버리면은 카약으로 스포츠하기는
힘들지 않아요? 낚시만 낚시에 하게 되죠. 몰입해요, 낚시. 근데 정말로 그 저번에 우리 봄에 아니 2월달에 그 한강에서 모여서 패들링 교육했던 것처럼 아니면 뭐 카약 돈 때처럼 지금 낚시가 안 되는 시기에도 카약 가지고 충분히 놀 수 있다. 뭐 투어링도 있고 패들링 연습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질도 카약으로 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. 작년에도 해루지랑 갔었죠. 그때 섬으로 갈 때 한 5km 정도인데 5km 저녁 한 5시쯤 네. 출발해가지고 뭐 1시간만 가니까 네. 가가지고 텐트 치놓고 여행 준비 다 해놓고 밥에가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밤에 해루지고 1인당 소라 한 자루씩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그래서 놀다가 점심 때 철수했죠. 절 힘들지도 않으니까. 이처럼 이렇게 카약 가지고 1년 내내 놀 수 있고 올 1년을 그렇게 놀 겁니다. 놀 거기 때문에 저희 함께 해서 즐거운 카약 피싱, 에버 피싱과 함께 같이 할 거고요. 오늘 일단 여기까지 갈 거예요. 오늘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